7월의 장마철, 하늘이 찢어진 듯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꽂혔다.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 갓 봉분이 만들어진 무덤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은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은발의 머리카락에선 빗물이 얼굴로 흘러내렸다. 아니,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병훈 63, 명왕건설 주식회사 회장,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를 이끄는 거물. 재계에서 그의 이름 석자면 누구나 고개를 숙였고 그가 결정하는 프로젝트 하나에 수천억이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한 명의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다. 순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다. 고 박순애. 출생 1962년 8월 3일, 사망 2025년 6월 28일.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오열이 터져나왔다. 60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남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솟구쳤다.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진흙이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순애야, 왜 이제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야? 병우는 1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다.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지만 그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멀리서 검은 우산을 쓴 비서실장 최철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1990년 봄, 격리과 박순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8살의 박순애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인사했다. 거창 양수발전소 건설 현장 사무실, 그녀는 현지 격리 보조로 막 채용되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나병훈이 악수를 청했다. 28살 명왕건설 본사에서 파견된 젊은 엘리트였다. 여상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창 여상 졸업했습니다. 그럼 업무는 금방 익히시겠네요. 순애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다. 맑은 눈망울이 인상적이었다. 병우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순애는 성실하고 꼼꼼했다. 장부 정리, 현장 자재비 정산, 인건비 계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했다. 박순애 주임, 이번 달 정산 보고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장에서는 나병훈을 과장님이라고 불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흘렀다. 점심시간이면 병훈과 순애는 함께 현장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다. 순애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어머니 혼자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순애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순애 씨 참 효녀시네요. 효녀까진요. 그냥 당연한 일이죠. 병우는 순애의 그런 모습이 좋았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 어느 가을 저녁 현장 업무가 끝난 후 둘은 함께 환강변을 걸었다. 순애 씨, 네, 과장님. 저기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순애의 뺨이 붉어졌다. 없는데요. 그럼 저랑 만나볼래요? 진지하게요. 순애는 놀란 듯 병훈을 쳐다봤다. 과장님, 저는 진심입니다. 순애 씨를 정말 좋아해요. 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과장님이 좋아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강변에서 한참을 걸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가을 하늘 아래서 겨울이 왔다. 병우는 서울로 올라가 부모님께 순애의 이야기를 꺼냈다.
반응은 폭풍 같았다.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다. 병훈아, 아버지가 침통하게 말했다. 넌 우리 집안의 외아들이다.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야. 집안도 학벌도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지. 저는 순애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주나? 정신 차려. 아버지, 전 순애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산다고. 그럼 넌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병훈은 더 이상 말을 못했다. 다음 날 회사 전무이사인 큰아버지가 병훈을 불렀다. 병훈아, 내 앞날을 생각해라. 그 여자와 결혼하면 넌 모든 걸 잃게 돼.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회사, 내 미래 다. 하지만 중동 프로젝트 책임자로 내일 출국해라. 이건 명령이야.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순애를 만나기 위해 병훈이 거창으로 내려갔다. 순애 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저 중동 현장으로 발령 났어요. 얼마나요? 한 2년 정도요. 2년이면 금방이에요. 기다릴게요. 순애 씨, 병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순애가 혼자 사는 작은 원룸에서 둘은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사랑해요, 병훈 씨. 저도요. 순애 씨,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네. 기다릴게요. 다음 날 아침 병훈은 서울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그를 서재로 불렀다. 병훈아, 앉아라. 내일 중동행 비행기 표가 끊겼다. 그리고 이건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회사도 유산도 아무것도 없어. 병훈은 고개를 숙였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 생각은 필요 없어. 시키는 대로 해. 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병훈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그리고 편지지에 몇 줄을 적었다. 순애 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겁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지만 기다려주세요, 병훈. 편지는 거창 현장 사무실로 보내졌다. 현장 사무실에서 순애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읽던 순애가 눈물을 흘렸다. 순애야, 왜 그래? 동료가 다가왔다.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요. 순애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애가 입덧을 했다. 병원에 가서 확인했다. 임신 6주. 어떡하지, 어떡해. 순애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저 혼자 울었다. 2월이 되었다. 어머니가 눈치챘다. 순애야, 너 혹시... 미안해, 엄마. 진짜 임신했어? 그 남자는 중동으로 발령받아서 지금은 연락이 안 돼. 어머니는 그날 밤 순애를 때렸다. 낙태해. 당장 낙태하라고. 안 돼. 나는 낳을 거야. 미쳤구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 그래도 내가 잘 키울 거야. 어머니는 낙태약을 구해왔다. 그날 밤 순애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작은 짐 하나를 들고 거창을 떠났다. 부산으로, 대구로, 그리고 마침내 서울 외곽의 작은 공단 도시로. 1991년 10월 15일. 순애는 옆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다. 사내 아이였다. 작고 붉은 아기가 세상에 나와 울음을 터뜨렸다. 순애의 성씨를 따서 박기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순애는 아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잘 키울게. 중동에서 2년을 보낸 병훈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거창으로 내려갔다. 양수발전소 현장 사무실을 찾았지만 순애는 이미 그만둔 상태였다. 박순애? 아, 그 친구.
한 2년 전에 그만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사표 내고 나가더니 소식이 없어요. 병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로 갔는지 글쎄요, 아무도 몰라요.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고 서울 갔다는 사람도 있고 순애가 살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도 떠나고 없었다. 그날부터 병훈의 긴 탐색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전국의 박순애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한편 병훈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다.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었다.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한 번 중매 결혼을 했지만 1년 만에 이혼했다. 당신 마음속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림자일 뿐이고요. 그 사람의 말이 맞았다. 맘속에 순애밖에 없었다. 2010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병훈은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그의 가슴은 더 공허했다. 밤마다 그는 순애의 꿈을 꿨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함께 걷던 황강변 둑길. 순애야, 넌 어디 있니? 살아만 있어줘. 병훈은 탐정 고용을 멈추지 않았다. 35년 동안. 1997년 기출이 6살 되던 해. 순애는 건설 현장 격리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김상현 40살. 건설 현장 철근 노동자. 이혼남으로 8살 아들 용철이와 6살 딸 은혜를 키우고 있었다. 순애 씨, 우리 합치면 어떨까요? 저도 힘들고 순애 씨도 힘들잖아요. 순애는 오래 고민했다. 기출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아들도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말할게요. 1997년 가을,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이었다. 상현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일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없을 때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땐 매일 술을 마셨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현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어느 겨울 저녁, 상현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술 더 가져와. 오빠, 이제 그만 마셔요. 너무 많이 마셨어요. 뭐, 내가 내 돈으로 사 먹는데 내가 뭔데. 상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 내일 현장 나가셔야 하잖아요. 8살 용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짜증이 가득했다.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퍽! 상현이 술병을 벽에 내던졌다. 병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오빠, 제발. 순애가 말리려 했다. 철썩? 상현의 손이 순애의 뺨을 때렸다. 흑! 순애가 바닥에 쓰러졌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엄마. 6살 기출이 달려들었다. 비켜, 이 새끼야. 상현이 기출을 밀쳤다. 작은 몸이 벽에 부딪혔다. 6살 은혜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무표정한 얼굴로.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상현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 기출이 9살 되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기출은 집 앞에서 용철과 은혜를 마주쳤다. 야, 박기출. 너 엄마가 우리한테 얹혀 사는 거 알지? 대답 안 해? 용철의 주먹이 기출의 배를 쳤다. 아빠도 없는 주제에. 우리 아버지가 널 먹여 살리는 거야. 알겠어? 은혜가 비웃었다. 진짜 거지 새끼 같아. 알겠어. 뭐 알겠어? 알겠습니다.
기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이 새끼. 집에 가면 내 엄마한테도 말해.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라고. 은혜가 기출의 머리를 툭 쳤다. 거지 새끼. 학교에서 나랑 아는 척 하지 마. 창피하니까. 그날 밤 기출은 소리내지 않으려고 베개를 물고 울었다. 기출이 12살 되던 해 겨울. 상현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 밤 상현이 또 술에 취해 돌아왔다. 순애, 밥 안 줄 거야. 오빠, 지금 12시예요. 저도 방금 일 끝나고 왔어요. 뭐, 내가 배고프다는데 밥을 안 준다고? 쾅! 상현이 밥상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순애가 다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상현이 순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아, 오빠, 제발 애들 깨요. 애들은 무슨, 저것들이 뭘 안다고. 그때 방문이 열렸다. 기출이 나왔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상현이 천천히 기출을 돌아봤다. 뭐라고? 엄마 그만 괴롭히세요. 12살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상현이 비틀거리며 기출에게 다가왔다. 이 새끼가 누구한테 대들어? 기출아, 들어가. 순애가 소리쳤다. 하지만 늦었다. 상현의 주먹이 기출의 얼굴을 강타했다. 퍽! 기출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코에서 피가 흘렀다. 엄마 지키려고 애비도 없는 새끼가. 발길질이 이어졌다. 그만해. 제발. 순애가 상현을 말렸지만 상현은 순애까지 밀쳤다. 용철과 은혜는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용철은 무표정했고 은혜는 심지어 작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기출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순애는 기출을 안고 하루 종일 울었다. 아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전 괜찮아요. 기출은 이를 악물었다. 크면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꼭. 세월이 흐르고 2015년 상현이 죽었다. 강경하였다. 평생 마신 술이 그를 죽인 것이었다. 장례식장에 용철과 은혜가 왔다. 이모, 아버지 빈소는 어떻게 차릴 거예요? 아빠 유언이 화장이었어. 간소하게 치를게. 뭐, 간소하게? 이모, 우리 아버지가 이모 덕분에 산 것도 아니고 이모 아들 먹여 살린 거 생각 안 해요? 용철아. 아니, 진짜.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기출이 어떻게 컸겠어요? 은혜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아버지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치러야죠. 결국 순애는 빚을 내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직후 순애는 기출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다. 기출이 24살이 되었다. 둘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살자. 내가 돈 벌게. 기출아, 미안해. 엄마는 잘못 없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기출은 작은 건축자 재상을 차렸다. 건설 현장에서 배운 지식으로 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순애도 기출의 가게에서 격리 일을 도왔다. 여상 출신답게 장부 정리, 세금 계산, 거래처 정산.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했다. 엄마, 오늘 입금 확인됐어요? 응, 다 확인했어. 들어온 자재비만 내일 입금하면 돼.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요. 기출아, 엄마가 도움이 되니? 당연하죠. 엄마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둘은 고되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7년 어느 봄날, 가게 문이 열렸다.
기출이 창고에서 자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어서 오세요. 순애가 카운터에서 인사했다. 들어온 사람은 용철과 은혜였다. 이모. 용철아, 은혜야. 뭔 일이니? 그냥 이모 보고 싶어서요. 용철의 얼굴에는 불순한 기운이 가득했다. 이모,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물건도 많고. 그냥 그래. 먹고 살 만큼은. 이모,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뭘? 돈이 좀 필요해서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다. 용철아, 우리도 여유가 없어. 매달 빚 갚기 바빠. 이모,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은혜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이모랑 기출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그 은혜를 갚으셔야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다. 50만 원밖에 없어. 50만 원이요? 이모, 장사 이렇게 잘 되는데? 진짜야. 나머지는 다 거래처 입금할 돈이야. 용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그것도 좀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안 돼, 그건. 이모. 용철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버지가 이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것도 못해줘요? 순애는 울먹였다. 알았어. 잠깐만. 순애는 금고를 열었다. 거래처 입금할 돈 200만 원이 있었다. 이것밖에 없어. 됐어요. 이거 가져갈게요. 용철이 돈을 챙겼다. 그때 기출이 창고에서 나왔다. 누구? 야, 박기출. 오랜만이야. 왜 왔어? 이모한테 돈 좀 빌렸어. 다음 달에 갚을게. 뭐? 기출이 순애를 쳐다봤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기출아. 미안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박기출. 용철과 은혜는 웃으며 나갔다. 기출은 금고를 확인했다. 텅 비어 있었다. 엄마, 이거 내일 거래처 입금할 돈이었잖아요. 기출아, 미안해. 용철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기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오히려 우릴 괴롭혔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상현 오빠가 엄마를 때린 사람이에요. 나한테도 그랬고. 순애는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기출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제가 다른 데서 돈 구해볼게요. 하지만 돈을 구할 곳이 없었다. 결국 기출은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렸다. 일주일 후 또다시 용철과 은혜가 찾아왔다. 순애가 혼자 있을 때였다. 이모, 또 왔니? 지난번에 빌린 돈 갚으러 왔어요. 순애는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용철이 이어서 말했다. 근데 이모, 이번엔 3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뭐? 지난번 돈도 안 갚고? 다음에 한꺼번에 갚을게요. 안 돼. 우리도 힘들어. 용철의 표정이 변했다. 이모, 우리 아버지가 몇 년 먹여 살렸는지 알아요? 그 돈 계산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용철아. 그리고 박기출, 그 새끼.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대들었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은혜도 거들었다. 맞아요. 기출이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애는 떨었다. 그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돈 내놔요. 용철이 순애를 밀쳤다. 순애가 넘어졌다. 이모, 금고 어디 있어요? 용철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 돼, 그건 안 돼. 순애가 말렸지만 은혜가 순애를 붙잡았다. 이모,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가져갈게요. 용철이 금고를 열었다. 현금 500만 원이 있었다. 이거면 되겠네. 안 돼. 그건 기출이가 다음 주에 자재 사야 하는 돈이야. 됐어요. 우리가 가져갈게요. 그들은 돈을 챙겨 나갔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모.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기출이 돌아왔다. 엄마, 오늘 입금. 순애의 모습을 보고 기출이 달려왔다. 엄마, 왜 이래요? 넘어졌어요? 기출아, 무슨 일 있었어요? 순애는 울며 말했다. 용철이랑 은혜가 또 왔어. 뭐라고요? 기출이 금고를 확인했다. 텅 비어 있었다. 이 돈은 다음 주에 자재 사야 하는 돈이었는데 기출은 주먹을 쥐었다. 엄마, 왜 전화 안 하셨어요? 미안해, 용철이가 엄마를 밀쳐서. 뭐요? 기출이 순애를 자세히 봤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엄마, 용철이가 엄마를 때렸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기출은 당장 용철에게 전화했다. 야, 김용철, 당장 돈 갖고 와. 뭐? 무슨 돈? 우리 엄마한테 빼앗은 돈. 빼앗다니. 우리 아버지 은혜 갚는 거지. 은혜? 무슨 은혜? 야, 박기출. 우리 아버지가 너 키워줬잖아. 키워준 게 아니야. 우리 엄마 때리고 나한테도 그랬어. 그건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이 새끼야. 야, 앞으로도 계속 갚아. 우리 아버지 은혜를. 알았지? 뚝. 전화가 끊어졌다. 기출은 치를 떨었다. 며칠 후 순애는 몸이 안 좋아졌다. 복통을 호소했다. 엄마, 병원 가봐요. 괜찮아. 그냥 체한 것 같아. 하지만 통증이 심해졌다. 기출은 순애를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기출을 불렀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고요. 뭐라고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기출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순애는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6월이 되자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다. 기출은 가게를 팔아서 병원비를 댔다. 하지만 돈은 물 새듯 빠져나갔다. 어느 날 용철과 은혜가 병실에 나타났다.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왜 왔니? 그래도 이모 아픈데 문병은 와야죠. 순애는 기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출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용철이 순애에게 다가왔다. 이모,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용철아, 이모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돈으로 갚으셔야죠. 돈이 어디 있니? 다 병원비로. 그럼 기출이한테 말해요. 돈 좀 내라고. 용철아, 기출이도 힘들어. 힘들긴. 장사 잘하던데요? 은혜도 거들었다. 이모,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순애는 울먹였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이요. 뭐? 우리 아버지가 이모한테 쓴 돈 생각하면 적은 거예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용철이 병실을 둘러봤다. 이모, 집에 돈 있죠? 어디 숨겨뒀어요? 없어, 정말 없어. 거짓말. 이모 성격에 돈 모아뒀을 거 아니에요. 은혜가 순애의 손을 잡았다. 이모,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뭐? 기출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기출아, 뭐 하는 거야, 너희? 야, 박기출. 이모랑 얘기 중이야. 나가. 뭐? 나가라고. 용철이 비웃었다. 야, 너 우리한테 대들 처지야? 우리 아버지 은혜 생각해. 은혜는 무슨 은혜?
너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아? 그건 이모가 잘못해서. 닥쳐. 기출이 소리쳤다.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오지 마.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한다. 신고? 뭘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협박죄, 공갈죄로 신고할 거야. 용철과 은혜는 비웃으며 나갔다. 좋아. 하지만 우린 계속 올 거야. 각오해. 2025년 6월 28일. 순애가 숨을 거두었다. 엄마, 엄마. 기출은 순애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순애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기출아, 사랑해. 엄마는 너가 있어 행복했어. 엄마, 가지 마. 제발. 병훈 씨, 보고 싶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병원 장례식장. 기출은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순애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기출은 눈물을 흘렸다. 그때 용철과 은혜가 들어왔다. 야, 박기출. 우리 조문 왔어. 제발 그냥 가줘. 야, 그게 뭔 말이야? 이모 장례식인데. 용철이 영정 사진을 쳐다봤다. 그런데 말이야. 이모 유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야? 기출이 그들을 쳐다봤다. 유산? 무슨 유산? 보험금이야. 이모 보험 들어놨잖아. 그건 병원비 갚는데 다 쓸 거야. 뭐? 그럼 우리한테 줄 건 없어? 없어. 야, 박기출. 용철이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가 너 키워준 거 생각 안 해? 나가. 뭐? 나가라고. 기출이 일어섰다. 이건 우리 엄마 장례식이야. 여기서 이러지 마. 이 새끼가. 용철이 상을 발로 찼다. 영정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액자가 깨졌다. 아! 기출이 달려들었지만 용철이 기출을 밀쳤다. 야, 내가 감히. 용철의 주먹이 기출의 얼굴을 쳤다. 기출이 쓰러졌다. 은혜가 부의금 봉투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것도 가져가자, 오빠. 그래. 아, 그만둬. 기출이 일어나려 했지만 용철이 발로 짓밟았다. 가만 있어. 이건 우리 아버지 몫이야. 그들은 부의금까지 챙겨나갔다. 두고 봐. 너 가만 안 둬. 기출은 무릎을 꿇고 깨진 영정 사진을 주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진도 못 지켰네. 그때 누군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 나병훈이었다. 그는 건너편 장례식장에 조문을 왔다가 소란을 듣고 이쪽을 보게 되었다. 용철과 은혜가 상을 엎고 기출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다. 병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저런 불효자들이. 한심한 놈들이라 느끼며 그냥 쳤다.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때리는 것 같았다. 문득 스쳐간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깨진 액자 속 여자의 얼굴. 순간 병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병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다시 돌아섰다.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고 박순애. 순애? 순애야. 병훈의 눈에서 긁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영정 사진 앞에 쓰러져 있는 젊은 남자를 봤다. 순간 병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은 청년이 있었다. 기출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훈을 쳐다봤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기출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 병훈은 영정 사진과 기출을 번갈아 봤다. 설마. 병훈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명패를 확인했다. 고 박순애. 1962년 8월 3일. 상주 아들 박기출. 병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순애야,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병우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울었다. 병우는 차로 돌아와 비서실장 최철민을 불렀다. 최 실장, 네, 회장님. 병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기출이라는 사람, 모든 것을 알아봐. 지금 뭐하고 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박순애, 그분 무덤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행패 부리던 그 두 사람, 그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네, 회장님. 병우는 차 안에서 순애의 이름을 불러댔다. 순애야, 왜 이제야? 그의 울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며칠 후, 최 실장이 두툼한 보고서를 가져왔다. 회장님, 박기출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병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박기출, 1991년 10월 15일생. 1991년 10월. 병훈이 순애와 헤어진 것은 1990년 12월이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 내 아들이야, 틀림없어.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박기출 인적사항 및 성장 과정이 적혀 있었다. 모친 박순애와 단 둘이 생활 후 김상현과 그 자녀들과 동거,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 고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김상현 사망 후 모친과 독립, 부천에서 건축자 재상 창업. 병훈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다음 페이지는 김용철, 김은혜 조사 보고서였다. 김용철은 부천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하며 불법 개조, 사기 판매 등으로 수차례 고소 고발되었고 도박 빚으로 약 3천만 원의 부채가 있으며 수차례 박순애에게서 금품 갈취. 김은혜는 현재 무직이며 과거 유흥업소 근무 경력. 카드빚 약 2천만 원. 오빠 김용철과 함께 박순애 씨 협박 정황. 병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 쓰레기들이. 회장님,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최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순애의 병원 기록이었다. 2017년 9월에 복통으로 응급실 방문, 췌장염 초기 진단. 재검진 권유 무시로 2년 후 췌장암 말기 진단. 의사 소견으로 초기에 수술했다면 치료 가능성 있었음.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재검진 미루다가 병 키운 것으로 추정. 병우는 서류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순애야, 돈 때문에 병원을 못 갔구나. 회장님, 그 새끼들이 순애한테서 돈을 뺏어갔기 때문이야. 병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최 실장, 네, 회장님. 김용철, 김은혜. 이 두 사람을 철저하게 조사해. 사는 곳까지. 병훈이 최 실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병훈은 순애의 묘지를 찾았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 가장 저렴한 구역이었다. 병훈은 비탈진 언덕을 올라갔다. 숨이 찼다. 63의 나이가 느껴졌다. 그리고 순애의 묘를 발견했다. 고 박순애. 출생 1962년 8월 3일, 사망 2025년 6월 28일. 사랑하는 엄마, 영원히 그리울 것입니다. 아들 기출. 병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애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나야. 병훈이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미안해. 늦어서 정말 미안해. 병훈은 묘비를 어루만졌다. 35년 동안 찾았어.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눈물이 떨어졌다. 근데 이렇게 무덤 앞에서 만나게 될 줄은. 병훈은 이마를 묘비에 댔다. 순애야. 기출이 내가 봤어. 나랑 꼭 닮았더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계자식 김상현한테 맞으면서 자랐어. 병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희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병훈은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묘지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다. 잡초가 자라고 묘비도 먼지투성이었다. 이럴 수는 없지. 병훈은 최 실장에게 전화했다. 최 실장, 박순애 씨 묘지 관리 계약 맺어. 10년치 선불로. 매주 청소하고 꽃도 갈아주고 최고 등급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익명으로 하도록. 네. 병훈은 다시 묘 앞에 앉았다. 순애야, 내가 이제부터 내 곁을 지킬게. 늦었지만. 그리고 기출이도 내가 지켜줄게. 약속할게. 병훈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기출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원룸 보증금도 빼고 가게도 이미 팔았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작은 고시원 방에 짐을 풀며 기출은 생각했다. 다시 시작해야지.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은행 대출은 받을 수 없었다. 신용등급이 바닥이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도 구해야 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기출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명왕건설 구매팀 이재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명왕건설이요? 네. 사장님께서 건축자 재상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랬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시 시작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부천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자재 납품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사장님 평판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기출은 잠시 멍했다. 저 지금은 가게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창고만 임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성금으로 5천만 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계약서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기출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정말일까? 하지만 다음 날 정말로 계약서가 도착했다. 그리고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기출은 울었다. 엄마, 보고 있죠? 하늘이 돕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각 명왕건설 회장실. 병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박기출 씨와 계약 체결했습니다. 최 실장이 보고했다.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일감을 줘. 하지만 자연스럽게. 절대 모르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한테도 연락해. 우리 협력업체라고 추천해줘. 네, 회장님. 병훈은 책상 위에 기출 사진을 내려다봤다. 기출아, 넌 내가 지켜줄게. 한 달 후, 기출의 사업은 궤도에 올랐다. 명왕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 이상하네. 갑자기 왜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기출은 의아했지만 감사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어요. 곧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은 주말마다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그런데 묘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새꽃도 놓여 있었다. 누구지? 관리소에 물었다. 아, 그 산소요? 한 분이 10년치 관리비를 미리 내셨어요. 매주 청소하고 꼭 갈아드리라고 하셨고요. 누가요? 이름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60대쯤 되신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셨어요. 기출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를 아는 분이 계셨나? 하지만 순애의 인맥을 생각해봐도 그런 분은 없었다.
이상하네. 그날 밤 병우는 순애의 산소를 찾았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다. 순애야, 나 오늘도 왔어. 병우는 매주 순애의 산소를 찾았다. 늦은 밤 아무도 없을 때. 기출이는 잘하고 있어.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걱정하지 마. 미안해. 35년이나 늦어서. 병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일어섰다. 그런데 멀리서 차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누가 이 시간에? 병우는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기출이었다. 기출이? 기출은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았다. 엄마, 오늘 큰 계약 하나 더 땄어요. 3억짜리요. 병우는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기출의 뒷모습이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세상이 너무 외로워요. 그래도 열심히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병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출아, 내가 여기 있어. 내 곁에. 하지만 나갈 수 없었다. 아직은 아니야. 기출은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차가 떠났다. 병우는 나무 뒤에서 나와 산소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순애야. 기출이 참 착하지? 너 닮아서. 정말 착해. 병우는 밤새 그 자리에 있었다. 한편 병훈의 지시로 김용철과 김은혜에 대한 응징이 진행되고 있었다. 회장님, 김용철과 김은혜 어찌 처리할까요? 최 실장이 보고했다. 그들이 박기출 모자한테 한 것처럼 되돌려줘.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김용철의 중고차 매장에 4명의 손님이 들었다. 중고차 좀 보러 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용철이 연신 굽신거렸다. 손님 중 한 명이 현금 다발을 탁자 위에 올렸다. 사고 없는 차로 한 대 사려는데 용철의 시선이 탁자 위 돈 다발 쪽으로 향했다. 은혜야, 뭐하냐, 커피 좀 내와라. 김은혜가 일자리를 잃고 용철 사무실에 있었다. 응, 오빠 알았어. 김은혜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 사이 용철이 손님을 데리고 차를 보여줬다. 이 차가 무사고에다 주행거리도 3만 킬로 밖에 안 됐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앞 범퍼를 열어 엔진실을 점검했다. 손님들끼리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커피 다 됐어. 김은혜가 손짓을 했다. 용철과 손님들이 사무실로 들어갔다. 순간 용철의 몸이 공중에 붕 뜨더니 책상 위로 엎어졌다. 김은혜 역시 배를 잡고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니들이 손님한테 사기를 쳐? 한 명이 용철의 뒷목을 잡더니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쳤다. 캣! 용철의 얼굴에서 피가 튕기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니 왜? 침수차에다 주행거리까지 속여? 손님 중 한 명이 또다시 용철의 배를 걷어차버렸다. 우,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면 다야? 손님 중 한 명이 사무실 한 구석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용서를 한 번만 용서 바랍니다. 야구 방망이가 솟구치더니 용철의 무릎을 파고들었다. 엄살 피지 말고 정신적 피해 보상하면 용서한다. 정신적 피해 보상요? 그래, 피해 보상. 얼마를? 3천만 원. 네. 용철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었다. 지금부터 피해 보상금 안 내놓으면 1분에 한 대씩 차를 부숴버린다. 야구 방망이를 든 사내가 밖으로 나갔다. 너희 두 남매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돈 갈취한 거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1분 지났다. 야, 조져. 밖에 있던 사내가 야구 방망이로 차를 내리쳤다.
빨리 피해 보상해. 그렇게 많은 돈은 없습니다. 그럼 있는 대로 꺼내. 용철이 김은혜에게 눈짓을 했다. 서랍에서 김은혜가 돈 뭉치를 꺼내 탁자에 올렸다. 책상에서 엉덩이를 걸치고 있던 사내의 구두발이 김은혜의 복부를 걷어찼다. 캣! 김은혜의 몸이 벽에 부딪히더니 피를 흘렸다. 금고 열어. 용철이 떨고 있었다. 밖에서는 벌써 여러 대의 차량이 부서지고 있었다. 금고가 열렸다. 한 사내가 쇼핑백에 돈을 담았다. 또다시 남들에게 돈 뜯어내거나 사기쳐서 차 팔면 그땐 죽는다. 아, 네네. 야, 가자. 사내들이 돌아갔습니다. 아, 내 돈. 내 차들. 김용철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허탈해했다. 회장님, 김용철 남매 처리했습니다. 수고했어. 뒤탈 없게 해. 네, 회장님. 병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순애와 내 아들을 괴롭힌 대가는 치러야지. 2주 후 용철의 중고차 판매상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김용철 씨죠? 사기 및 불법 개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뭐? 사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해자 5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확보됐고요. 무슨 증거? 차량 개조 기록, 허위 서류, 녹취록 등입니다. 용철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조사 결과 용철은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기소되었다. 피해자와 합의금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용철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며칠 후 김은혜는 기출의 새 사무실을 찾아갔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맞이했다. 박기출 사장님 계세요? 미리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럼 죄송하지만. 그때 안쪽에서 기출이 나왔다. 누구? 기출아. 기출의 얼굴이 굳었다. 왜 왔어? 우리 좀 도와줘. 뭐? 우리 오빠가 지금 구치소에 있어. 합의금이 필요해. 기출은 비웃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정 생각해서. 예정? 무슨 예정? 기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희가 우리 엄마한테 뭘 했는지 기억 안 나? 돈 뺏어가고 때리고. 그건 나가. 야, 박기출. 나가라고. 직원들이 김은혜를 밖으로 끌어냈다. 제발, 우리 오빠 좀 도와줘.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김은혜는 울며 나갔다. 합의금을 구하지 못한 용철은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김용철은 사기죄 및 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도 상당합니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용철은 교도소로 갔다. 은혜는 일자리도 없고 빚만 쌓였다. 결국 은혜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친척집 신세를 지며 근근히 살았다. 이 모든 과정을 실장이 병훈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김용철은 징역 2년 선고받았고 김은혜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병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정도면 됐어. 회장님, 더 강하게 처벌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더하면 내가 그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야. 병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순애,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아들을 괴롭힌 사람들 벌 받았어. 한편 기출은 용철과 은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김용철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대요. 우연히 들은 소식이었다. 그래요? 기출은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그저 후련했다. 엄마, 그 사람들 이제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다행이죠? 기출은 어머니 산소에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기출은 몰랐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2개월이 흘렀다. 기출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빚도 절반 가까이 갚았다. 하지만 기출은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 과장님, 근데 명왕건설에서 저희 같은 작은 업체를 어떻게 알고 연락하신 거예요? 명왕건설 담당자와 식사 자리에서 기출이 물었다. 아, 그게 위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위에서요? 네, 구매본부장님이 직접 사장님을 추천하셨어요. 구매본부장님이요? 네. 박 사장님 평판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출은 고개를 갸웃했다. 구매본부장이 나를,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 며칠 후 다른 건설사 담당자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저희도 명왕건설 쪽에서 박 사장님을 추천받았어요. 명왕건설에서요? 네. 협력업체로 믿을 만하다고. 기출은 점점 의문이 커졌다. 명왕건설에서 왜 나를?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 검은 정장을 입고 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며 울던 그 사람. 그 사람 누구지? 기출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명왕건설 회장. 검색 결과가 나왔다. 나병훈 명왕건설 회장. 업계 리더십으로. 사진을 클릭했다. 순간 기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사람.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명왕건설 회장. 기출은 더 검색했다. 나병훈 회장, 63세. 명왕건설 창업주 나재훈의 외아들. 1990년 거창 양수발전소 프로젝트 현장 책임자로 첫 근무. 1990년 거창. 기출은 어머니가 남긴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들이 있었다. 오래된 편지 한 통. 순애 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겁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지만 기다려주세요. 병훈. 병훈? 나병훈? 기출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병훈 씨, 보고 싶다. 설마. 기출은 명왕건설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명왕건설입니다. 저 나병훈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회장님과 무슨 용건이신가요? 저는 부천종합건축자재 박기출이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1분 후. 회장님께서 출장 중이십니다. 다음 주에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기출은 전화를 끊었다. 출장 중? 주말이 되었다. 기출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밤늦은 시간이었다. 요즘 일이 바빠서 낮에 올 시간이 없었다. 엄마 왔어요. 묘 앞에 앉았다. 엄마, 나병훈이라는 사람. 그 사람 아시는 분이세요? 기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날 도와주시는 분 같은데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생각하셨잖아요. 기출은 눈물을 흘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기출은 고개를 들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묘지 입구에 멈췄다. 이 시간에 누가? 기출은 본능적으로 옆 묘석 뒤로 몸을 숨겼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얼굴. 나병훈이었다. 기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병훈은 천천히 언덕을 올라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순애의 묘 앞에 도착한 병훈은 무릎을 꿇었다. 순애야, 나왔어. 기출은 숨을 죽였다. 병훈은 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과일을 차렸다. 그리고 묘비를 어루만졌다. 오늘도 너 보러 왔어. 병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애야, 미안해. 정말 내가 너무 늦었어.
기출은 귀를 기울였다. 내가 35년 동안 찾았어. 병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회사 일 때문에 중동 가느라 널 못 챙겼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병훈은 이 말을 묘비에 댔다. 순애야, 용서해줘. 난 35년 동안 매일 밤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무덤 앞에서 만나게 될 줄은. 병훈의 어깨가 떨렸다. 흐느끼고 있었다. 기출은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박기출, 우리 아들 맞지? 병훈이 기출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아들 봤어. 나랑 꼭 닮았더라. 착하고 순한 건 너를 닮았어. 근데 순애야. 병훈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아들이랑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 계자식 김상현한테 맞으면서.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병훈은 묘비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내가 너희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가장 노릇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훈은 목 놓아 울었다. 순애야, 이제는 걱정 마. 내가 우리 아들 지켜줄게. 김상현이 자식들은 충분히 벌 받게 했어.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 근데 기출이가 날 받아줄까? 병훈은 주저앉았다. 35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를 받아줄까? 순애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해야 아들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기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병훈은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순애야,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병훈은 묘비에 입을 맞추고 돌아섰다.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기출은 묘석 뒤에서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회장님. 병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기출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병훈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기출도 그 자리에 서서 병훈을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어디까지 들었나요? 병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부터요. 기출이 대답했다. 병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랬군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 맞으신가요? 기출의 질문에 병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기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35년 동안 순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순애 씨가 임신한 것도. 그럼 알았으면요? 알았으면 오셨을 건가요? 병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확신할 수 없었다. 기출은 비웃었다. 역시 못 오셨겠죠. 회사가 더 중요하셨으니까. 기출아, 기출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출이 소리쳤다. 3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기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매일 맞으면서. 그래도 저를 키우셨어요. 저도 맞았어요. 용철이한테, 은혜한테. 매일 아빠 없는 새끼라고. 그때 어디 계셨어요? 기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병훈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고 있다. 병훈은 이마를 땅에 댔다. 용서해달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럼 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 기출이 비웃었다. 35년 동안 없으시던 분이 무슨 아버지예요. 그래, 맞아. 난 아버지 자격이 없어.
병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기출은 주먹을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용철이, 은혜. 그것들이 벌 받은 것도 회장님이 하신 거죠? 그래. 명왕건설에서 저한테 일감 준 것도? 그렇단다. 엄마 산소 관리한 것도? 그래. 기출은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왜 진작 오시지 않았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왜 안 오셨어요? 돈이 없어서,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기출이 울부짖었다. 그때 오셨으면 엄마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병우는 머리를 땅에 박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어요. 기출은 돌아섰다. 기출아. 병훈이 불렀지만 기출은 멈추지 않았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기출은 언덕을 뛰어내려갔다. 병훈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기출아. 하지만 기출은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병훈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했다. 순애의 산소에서 밤을 새웠다. 순애야, 우리 아들이 많이 실망했나 봐.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내가 35년 동안 뭘 했는데 아버지라고 할 자격이 있겠어. 병우는 묘비에 이마를 댄 채 울었다. 최 실장이 전화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오늘 중요한 회의가. 미안하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회장님? 자네가 대신 진행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괜찮아. 그냥 쉬고 싶어. 전화를 끊었다. 병우는 하루 종일 산소를 떠나지 못했다. 같은 시각 기출은 사무실에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병훈, 내 아버지. 35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는 거야?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기출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사장님, 미안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직원들이 나갔다. 기출은 고개를 감쌌다. 어젯밤 본 병훈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울던 모습. 순애야, 용서해줘.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 기출은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기출은 명왕건설로부터 택배를 받았다. 뭐지?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기출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나지만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내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35년을 살았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내가 내 어머니를 혼자 두고 중동으로 파견 간 것. 그것이 모든 잘못의 시작이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회사 일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뒀다. 그 대가로 나는 35년을 공허하게 살았다. 성공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밤 내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리워했다. 35년 동안 찾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내 어머니를 무덤에서 만났고 너를 34살이 되어서야 알았다. 기출아,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내가 허락한다면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고 싶다. 동봉한 서류는 명왕건설 주식 10%다. 너의 것이다. 받고 싶지 않다면 버려도 좋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길.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내 어머니를 혼자 둔 것, 너를 지키지 못한 것, 미안하다. 병훈. 기출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다. 명왕건설 주식회사 주식 양도 계약서, 양도인 나병훈, 양수인 박기출, 주식수 10% 시가 약 500억 원. 500억? 기출은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전화가 울렸다. 최철민 실장이었다. 박기출 사장님이신가요? 네. 저는 명왕건설 비서실장 최철민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신 서류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 사장님께 드리고 싶어 하신 겁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 회장님께서는 진심이십니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회장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네, 매일. 순애 여사님 산소에만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만하세요. 기출이 전화를 끊었다. 기출은 주식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받을 수 없어. 이런 건. 그날 저녁 기출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 책, 앨범.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뭐지? 열어보니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테이프? 먼지를 털어냈다. 라벨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기출이에게 엄마가. 기출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나한테? 기출은 황급히 중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주문했다. 다음 날 도착한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다. 치지직.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출아, 엄마야. 기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순애의 목소리는 약했다. 힘들게 말하고 있었다. 엄마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들이 있어. 먼저 너 아빠 이야기야. 기출은 귀를 기울였다. 내 아빠 이름은 나병훈이야. 1990년에 엄마가 거창 발전소에서 일할 때 만났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성실하고 엄마를 아껴줬어. 근데 갑자기 회사 일로 중동으로 2년간 파견 발령이 났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났어. 중동으로. 엄마는 그때 이미 너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하지 못했어. 기출아,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 기출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널 지우려고 해서 엄마가 도망쳐서 숨어 살았어. 그 사람도 엄마와 널 찾기 힘들었을 거야. 혹시라도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원망하지 마. 그 사람도 몰랐을 거야. 내가 있다는 걸. 순애가 기침을 했다. 기출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들. 비록 힘들었지만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었어. 엄마 대신 아빠를 용서해 줄래? 그 사람도 많이 외로웠을 거야. 엄마처럼. 테이프가 끝났다. 기출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 미워하지 마. 제발. 엄마 대신 아빠를 용서해 줄래? 주말이 되었다. 기출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손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들었어요. 묘 앞에 앉았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네요. 저는 미웠어요. 정말 미웠어요. 기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흔들려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워해도 되는 건가?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기출은 고개를 돌렸다. 검은색 세단. 나병훈의 차였다. 기출은 이번엔 숨지 않았다. 그냥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병훈이 차에서 내렸다. 언덕을 올라오다가 기출을 발견했다. 발걸음이 멈췄다. 기출은 병훈을 쳐다봤다. 병훈은 초췌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눈가가 깊게 파였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다. 기출은 일어났다. 병훈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기출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응? 엄마가 남기신 테이프 들었어요. 병훈의 눈이 커졌다. 테이프? 엄마가 저한테 회장님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병훈은 눈물을 흘렸다. 순애가, 그래서 기출이 한 걸음 다가왔다.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병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출을 봤다. 기출아. 하지만 기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는 아직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 내 마음 이해한다. 그리고 주식도 받을 수 없어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알았다. 저는 그냥, 기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후회하시는지 지켜보고 싶어요. 병훈은 무릎을 꿇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일어나세요. 기출이 말했다. 병훈은 천천히 일어났다. 기출아. 아니, 기출씨. 기출이라고 부르세요. 그냥 이름으로. 기출아. 네. 고맙다. 기회를 줘서.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원하셨으니까. 기출은 어머니 묘를 쳐다봤다. 엄마,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일주일 후, 병훈과 기출은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나와줘서 고맙다. 병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때문이에요. 기출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왔다는 것만으로도 병훈에게는 큰 의미였다. 뭐 마실까? 커피요. 병훈이 주문을 하고 돌아왔다. 침묵이 흘렀다. 병훈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기출이 먼저 말했다. DNA 검사하고 싶어요. 병훈은 놀라지 않았다. 그래. 언제든지. 내일 병원 예약해놨어요.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기출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인지. 알았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그래도 널 돕고 싶단다. 병훈이 말했다. 순애를 사랑했으니까. 순애의 아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기출은 병훈을 쳐다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알겠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에 갔다. DNA 친자 검사 맞으시죠? 네.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로 검사가 끝났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병원을 나서며 병훈이 물었다. 시간 괜찮으면 점심이라도 할까? 아니요. 전 가봐야 해요. 그래. 알았다. 병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기출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다음 주에요. 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해요. 병훈의 얼굴이 밝아졌다. 고맙다. 정말. 기출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병훈은 기출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순애야, 우리 아들 참 착하지? 너 닮아서.
일주일이 지났다. 병우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결과만 생각했다. 당연히 내 아들이겠지. 하지만 만약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나병훈 씨, 박기출 씨와의 친자 관계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병우는 전화를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병우는 울었다. 순애야,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야. 같은 시각 기출도 결과를 받았다. 친자 확률 99.99%. 기출은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 내 아버지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주말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한강공원이었다. 결과 봤어. 병훈이 먼저 말했다. 네. 기출아. 아니, 아들아. 병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출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아직도? 대신 제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라. 기출은 병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35년 동안 정말 엄마를 찾으셨어요? 병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찾았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네. 말로만 하는 건 믿기 어려워요. 병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최 실장에게 전화했다. 최 실장, 박순애 씨 찾기 위해 고용했던 탐정들 자료. 다 있지? 네, 회장님.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출에게 보내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훈이 말했다. 내일 자료를 보낼게. 35년 동안의 모든 기록. 다음 날 기출은 두툼한 상자를 받았다. 열어보니 수백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사설탐정 의뢰서 1993년 3월, 박순애 1962년생, 최종 거주지 경남 거창. 사설탐정 의뢰서 1995년 8월, 거창 여상 출신, 격리 업무 경력. 사설탐정 의뢰서 1998년 11월, 전국으로 확대. 기출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1993년부터 2025년까지 32년 동안의 기록. 매년 매달 탐정을 고용하고 찾고 실패하고 다시 찾았다. 마지막 장에는 병훈의 손편지가 있었다. 기출에게 이것이 내가 내 어머니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것의 기록이다. 32년 동안 탐정을 고용했다. 수백 명의 박순애를 만났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아니었다. 결혼했을 때도 찾았다. 이혼하고도 찾았다. 회장이 되어서도 찾았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리고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기출아, 나는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후회했다. 매일 매순간. 이 기록이 증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나병훈. 기출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오랫동안 찾으셨구나.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 어머니와 찍었던 오래된 사진 몇 장. 1990년 거창 발전소 현장에서 찍은 사진. 젊은 병훈과 젊은 순애가 웃으며 서 있었다. 엄마, 이렇게 행복해 보이셨구나. 그리고 병훈이 순애에게 썼던 편지 초안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순애에게 보고 싶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꿈꿉니다. 1995년. 순애야, 어디 있니? 제발 나타나줘. 2003년.
순애, 오늘도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순애야, 내가 못 찾더라도 살아만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2020년. 기출은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다음 날 기출은 병훈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기출아, 자료 받았어요. 아, 그래. 저녁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병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이냐? 네. 물론이지. 언제, 어디로 갈까? 제가 준비할게요. 집으로 오세요. 병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맙다. 정말. 그날 저녁. 병훈은 기출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작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앉으세요. 곧 다 됩니다. 기출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병훈은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30대 순애가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순애야. 병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 됐어요. 기출이 음식을 내왔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대단한 건 없어요.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거예요. 고맙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드세요. 같이 먹자. 병훈은 김치찌개를 한술 뜨다가 멈췄다. 이 맛. 왜요? 순애가. 내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야. 병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1990년. 거창에서 함께 점심 먹을 때 순애가 김치찌개를 끓여줬어. 바로 이 맛이야. 기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랬구나. 병훈은 울면서 먹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기출도 따라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며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기출이 차를 내왔다. 회장님. 응. 제가 자료 다 봤어요. 정말 엄마를 오랫동안 찾으셨구나.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끝내 찾지 못해서. 아니요. 기출이 고개를 저었다. 찾으셨어요. 비록 늦었지만. 기출아. 그리고 저도 찾으셨어요. 기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3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병훈은 그 말에 무너졌다. 기출아. 병훈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었다. 기출도 울었다. 아직은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그래, 알아. 하지만 노력할게요. 천천히.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병훈은 일어나 기출에게 다가갔다. 한번 안아봐도 될까? 기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훈은 기출을 꼭 안았다. 35년 만에 안는 아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기출도 조심스럽게 병훈을 안았다. 이제 함께 있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다음 주부터 기출과 병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기출이 물었다. 회장님 결혼하셨었죠? 응. 1년 했었어. 왜 이혼하셨어요? 병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내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 엄마요? 그래. 결혼했는데도 난 순애를 잊을 수 없었어. 병훈은 과거를 회상했다. 1995년에 결혼했어.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중매였지.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현명했어.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정말.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 병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밤마다 순의 꿈을 꿨어.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 힘드셨겠어요. 아내한테 미안했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었는데. 기출은 병훈을 바라봤다. 그 후로는요? 다시는 결혼 안 했어. 할 수가 없었어. 내 마음은 이미 순애한테 있었으니까. 35년 동안 혼자 사셨어요? 응. 기출은 가슴이 아팠다. 회장님, 괜찮아. 내 선택이었으니까. 병훈은 기출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시간이 흐르며 기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조사보고서에서 봤어. 김상현. 그 사람한테 매일 맞았어요. 기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철이랑 은혜도 저를 괴롭혔고 미안하다.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기출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순애가 고생 많았겠구나. 엄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기출은 어머니를 회상했다. 김상현이 술 먹고 와서 난리쳐도 다음 날이면 웃으며 제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제가 맞아서 멍들어오면 울면서 약 발라주시고. 기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저 때문에 사셨어요. 저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 순애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순애를 그리워하며. 어느 주말 병훈이 제안했다. 기출아, 산소에 함께 가지 않을래? 같이요? 응. 이제 함께 가고 싶어. 기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산소에 도착했다. 병훈과 기출은 나란히 묘 앞에 섰다. 순애야. 병훈이 먼저 말했다. 우리 아들이랑 함께 왔어. 기출도 말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기출은 병훈을 쳐다봤다.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병훈의 눈이 커졌다. 기출아, 지금 엄마 앞에서만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괜찮아. 병훈은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아버지 찾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순애야, 우리 아들. 날 받아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바람이 불었다. 마치 순애가 대답하는 것처럼. 한 달 후, 병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기출아, 우리 회사 한번 와볼래? 왜요? 그냥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기출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명왕건설 본사. 63층 빌딩의 위압감에 기출은 놀랐다. 여기가 회장님 회사예요? 응. 우리 회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직원들이 병훈을 보고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리고 기출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병훈의 회장실에 도착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앉아. 기출은 소파에 앉았다. 병훈은 책상 서랍을 열어 액자 하나를 꺼냈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액자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1990년 거창 발전소 현장에서 찍은 병훈과 순애의 사진. 이 사진 35년 동안 여기 있었어. 정말요? 응. 매일 이 사진을 보면서 일했어. 순애를 생각하면서. 기출은 액자를 받아들었다. 젊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웃을 때 제일 예뻤어. 병훈도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최 실장입니다. 들어와. 최 실장이 들어오다가 기출을 보고 놀랐다. 이쪽은 내 아들 기출이야. 병훈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최 실장은 깊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비서실장 최철민입니다. 아, 네. 박기출입니다. 도련님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매일 도련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출은 병훈을 쳐다봤다. 병훈은 쑥스럽게 웃었다. 내가 그랬어? 네, 회장님.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사업 잘하고 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기출은 웃음이 나왔다. 그러셨어요? 물론이지. 넌 내 자랑이야. 그날 오후 병훈은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병훈은 기출의 손을 잡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처음 듣는데요. 병훈은 조용히 말했다. 35년 만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기출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박기출입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쳤다. 앞으로 기출이가 회사 일을 배울 겁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회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다가왔다. 도련님, 정말 회장님을 닮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도련님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기출은 병훈을 쳐다봤다. 병훈은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기출이 물었다. 저 정말 회사 일 배워야 해요?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니요. 해볼게요. 정말? 네. 아버지 회사잖아요. 기출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병훈은 차를 세웠다. 그리고 울었다. 고맙다. 기출아, 정말 고맙다. 기출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익숙해지려고요. 천천히. 응, 우리 천천히 가자. 1년 후, 봄. 기출은 명왕건설 임원으로 정식 입사했다. 이사님,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출은 이제 이사님이라는 호칭에도 익숙해졌다. 병훈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와. 기출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번 달 실적 보고서예요. 수고했어. 앉아. 병훈은 보고서를 보다가 미소 지었다. 잘했네. 역시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원래 똑똑해. 두 사람은 웃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기출아, 다음 주 토요일. 시간 있니? 네, 왜요? 엄마 3주기야. 기출은 잠시 멈칫했다. 벌써 3년이네요. 응. 함께 산소 가자. 당연하죠. 순애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비가 오네. 기출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가 우시는 것 같아요. 병훈도 창밖을 바라봤다. 아니야. 지금 행복할 거야.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럴까요? 아마도. 오후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다. 두 사람은 우산을 쓰고 산소로 향했다. 묘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흠뻑 젖어 있었다. 엄마 왔어요. 기출이 먼저 말했다. 순애야, 나도 왔어. 병훈도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묘비를 바라봤다.
엄마, 3년이 지났어요. 빨리 지나갔죠? 기출의 목소리가 떨렸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그 일이요. 저 아버지 찾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어요. 기출은 병훈을 쳐다봤다. 아버지가 옆에 계셔요. 매일 만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엄마가 꿈꾸시던 가족. 이제 우리가 됐어요. 병훈도 울기 시작했다. 순애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병훈은 묘비를 어루만졌다. 이제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보려고. 늦었지만, 기출이 정말 잘 컸어. 착하고, 똑똑하고, 너를 닮았어. 매일 내가 보고 싶어. 하지만, 기출이 보면 내가 보이는 것 같아. 병훈은 목이 메었다. 순애야, 사랑해. 3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출은 병훈의 어깨를 안았다. 아버지. 기출아. 엄마도 많이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병훈은 기출을 꼭 안았다. 고맙다. 아들. 저도 고마워요. 아버지. 비는 계속 내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때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아버지 보세요. 기출이 하늘을 가리켰다. 무지개가 떠 있었다. 순애가 우리를 축복하고 있나 봐. 병훈이 중얼거렸다. 네. 엄마가 웃고 계세요. 두 사람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병훈의 집에서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다. 기출아,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병훈은 서재로 가서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이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1990년에 내가 순애한테 주려고 샀던 반지야. 정말요? 응. 프러포즈 하려고 샀었어. 근데 그때 못 줬어. 병훈은 반지를 꺼냈다. 내 어머니한테 줄 수는 없지만. 병훈은 기출에게 반지를 건넸다. 내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걸로 프러포즈해. 아버지, 순애를 위해 샀던 반지야. 하지만 이제 우리 아들 행복을 위해 쓰면 좋겠어. 기출은 반지를 받아들었다. 소중히 할게요. 그래. 그리고 병훈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명왕건설 지분 30%야. 내 거야. 아버지, 이건 거절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당연한 거야. 하지만 기출아. 병훈이 기출의 손을 잡았다. 나한텐 너밖에 없어. 내가 평생 쌓아온 것. 다 내 거야.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순애 곁으로 가면 병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회사 잘 지켜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알아. 하지만 미리 말해두고 싶어서. 병훈은 미소 지었다. 나 이제 여한이 없어. 너를 찾았고 아버지 노릇도 하고 있고 순애한테도 이제 떳떳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출은 눈물을 흘렸다. 오래오래 사세요. 제 곁에 계셔주세요. 그럴게. 약속할게. 기출은 명왕건설 전무이사가 되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오, 정말? 누군데? 제 약혼녀요. 지수라고 해요. 병훈은 환하게 웃었다. 그래. 언제 만나볼까? 다음 주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좋아. 기대되는구나. 다음 주 저녁. 병훈은 예쁜 여성을 만났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수입니다.
반가워요. 식사 내내 병우는 지수를 관찰했다. 착하고 밝고 기출을 아끼는 게 보였다. 아버지, 어떠세요? 좋은 사람이네. 잘 만났어. 기출은 웃었다. 감사합니다. 식사 후 병우는 기출을 따로 불렀다. 기출아, 내게 줄 선물이 있어.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지수 씨한테 줘. 프로포즈 할 때. 아버지, 순애도 기뻐할 거야.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기출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순애 사주기. 이번에도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세 사람이 함께였다. 병훈, 기출, 그리고 지수.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 이지수예요. 기출 씨 약혼녀입니다. 지수가 먼저 인사했다. 어머니를 직접 뵙지 못해서 아쉬워요. 하지만 기출 씨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다고. 강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셨다고. 기출 씨 잘 보살피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기출도 말했다. 엄마, 저 이제 결혼해요. 다음 달에. 엄마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병훈이 말했다. 순애야, 우리 아들 장가가. 내가 보면 좋아했을 건데. 병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애야, 나 정말 행복해. 기출이를 남겨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묘 앞에 절했다. 병훈은 손주를 안고 있었다. 갓 태어난 손자는 병훈을 보며 웃었다. 아버지, 아기 제가 안을게요. 아니야, 조금만 더. 병훈은 손자를 놓지 않았다. 기출아, 이 아이 이름 정했니? 네. 순애요. 나순애. 순애? 네. 엄마어로. 병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애가 정말 기뻐하겠구나. 네.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병훈은 손자를 꼭 안았다. 순애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 게 많단다. 내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빠 이야기. 그날 밤, 병훈은 순애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순애야, 봤어? 우리 손녀야. 참 예쁘지? 너를 닮았어. 나 정말 행복해. 내가 남겨준 기출이 정말 잘 컸어. 그리고 이제 손녀까지 봤어. 병훈은 사진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순애야. 조금 더, 조금만 더 여기 있을게. 손주 좀 더 키우고, 기출이 좀 더 지켜보고, 그리고 그때 가서 내 곁에 갈게. 기다려줘. 조금만.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마치 순애가 대답하는 것처럼. 어느 겨울, 병훈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향년 68세. 임종 직전 기출의 손을 잡고 말했다. 기출아, 고맙다. 아버지, 괜찮아, 나 이제 엄마 만나러 가는 거야. 병훈은 미소 지었다. 사랑한다, 내 아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순애와 병훈의 합장. 기출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순애와 병훈을 합장했다. 영원히 함께 하세요. 묘 앞에서 기출은 말했다. 저는 잘 살게요. 아버지 회사 잘 지키고 순애도 잘 키우고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순애와 병훈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기출은 매년 6월 28일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순이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중학생이에요. 머리도 좋고 착해요. 엄마 닮았어요. 기출은 미소 지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에, 엄마 덕분에 두 분이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 그날 밤 기출은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 오늘 의사가 준비하라고 했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순애를 사랑했고 기출이를 찾았고 손녀도 봤다. 이제 순애 곁으로 갈 수 있다. 35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기출이를 만났으니까. 기출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지금 엄마 품에 있을 거야. 행복하게. 너도 행복해라. 그게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아들. 기출은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다. 네. 행복하게 살게요, 아버지. 약속할게요. 창밖에 별이 빛났다.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마치 순애와 병훈처럼 영원히 함께